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오늘은 어항용품 중에서 바닥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닥재라고 하면 어항에 까는 돌멩이나 흙같이 가장 기초적인 용품들이 대부분인데, 쉽게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골라서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바닥재도 알고 써야 열대어를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바닥재도 제대로 선정을 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답니다. 바닥재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열대어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어항을 세팅을 할 건지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열대어마다 사는 환경이 다르고 수초를 키울 경우에 바닥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먼저 뭘 키울 건지를 정하고 바닥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닥재를 차례차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중성인 바닥재로는 칼라샌드, 흑사, 왕사, 금사, 그리고 샌드류가 있는데요. 우선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백자갈이라든지 오색사라든지 칼라샌드를 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는 어항을 꾸미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공되어 만들어진 바닥재로 보기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닥재들이 가공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대어에게 그렇게 좋지는 않답니다. 바닥재를 까는 이유는 바닥재에 박테리아가 서식하게 만들어서 어항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한 건데요. 가공된 바닥재는 박테리아가 잘 서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외형적으로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사용되는 바닥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자갈이라든지 오색사라든지 칼라샌드는 어항에 포인트를 줄 때, 이럴 때 이쁘게 꾸밀 때 조금씩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저렴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바닥재로는 흑사와 왕사가 있는데요. 가장 무난한 바닥재이기도 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중성을 유지하는 바닥재고 중성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열대어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열대어들을 키울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피라든지 플래티라든지 카라신 종류, 그러니까 테트라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라스보라, 진주린,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를 키울 수 있어요. 중성 환경에 맞출 때 쓰는 또 다른 바닥재로는 샌드가 있는데요. 샌드는 모래 형태이고 색깔도 다양하고 어항을 좀 깔끔한 어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샌드를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바닥재가 우선 가늘고 미세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생활하는 어종인 코리도라스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울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샌드도 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바닥재이기 때문에 많은 어종들을 키울 수 있답니다. 예를 들면은 민물 가오리류, 코리도라스, 남미 중대형종, 그 다음에 소형어종, 그 다음에 탕카니카 말라위종, 플레코종 등등 여러 종류를 키울 때 많이 사용돼요. 하지만은 샌드에서는 수초를 키우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샌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심는 수초가 아니라 활착 수초들을 이용해서 꾸미는 게 좋은데요. 활착 수초들로는 부세라든지 볼비라든지 나나라든지 미크로소리움이나 모스 종류들을 활착해 가지고 어항을 꾸미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알카리성 바닥재로는 산호사가 대표적인데요. 산호사는 산호가 분해되어 만들어진 모래이기 때문에 약 알카리성을 띠어요. 대표적인 환경을 보자면은 탕카니카 호수를 들 수 있는데, 탕카니카 호수에 사는 다양한 어종들을 탕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근데 탕카니카 호수는 pH가 7.5에서 9 정도의 약 알카리성을 띠기 때문에
탕어 종류라든지 폐각종이라고 하죠. 폐각 어종이라고 하든 폐각종은 환경을 맞출 때 산호사를 많이 이용한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키우는 어종으로는 뭐 시클리드라든지 푸른토사, 니그로, 물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탕어 종류도 많기 때문에 뭐 보통 이런 것들 키울 때 산호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산성 바닥재로는 소일이 있는데, 소일은 크게 두 종류로 흡착계와 영양계 소일로 분류가 되는데요. 흡착계 소일은 유기물과 수분 등에 대한 흡착력이 강한 소일을 말하는 거고요. 해산외토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물잡이시 암모니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물잡이를 할 수 있는 소일이기도 하고요. 여과제로도 사용되어서 뭐 저면 여과나 박스 저면에 많이 넣고 사용을 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흡착계 같은 경우에는 소일에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미생물들이 안 생기면은 물깨짐이 심할 수도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답니다. 영양계 소일은 말 그대로 영양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소일인데요. 새우를 키울 때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수초를 키울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등의 먹이가 많아서 생물들의 성장 속도를 올릴 수 있기는 한데 다량의 암모니아라든지 아질산염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생물들한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계 소일인 경우에는 환수 등을 통해서 환경을 컨트롤해주는 노하우가 약간은 필요하답니다. 소일은 회사에 따라서 많은 종류의 소일들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뭐 아마조니아라든지 플래티넘, 홍봉, 준마스터, 마피드, 아프리카나 등 엄청 다양한 종류의 소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소일이 뭐 네오 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마조니아 소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소일도 키우는 생물에 따라서 뭐 수초용은 플랜트 소일, 새우용은 쉬림프 소일 뭐 이렇게 나누어서 판매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닥재로 돌멩이도 한번 볼까요? 돌멩이들도 선택을 할 때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뭐 중성이라든지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돌로는 이런 화산석 같은 경우를 많이 쓰는데요. 새우를 키울 때도 약산성을 맞춰야 될 때에는 이런 화산석이라든지 현무암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레드 빛깔이 나는 레드 화산석이고요. 요거는 블랙 화산석이랍니다. 화산석 같은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돌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제 효과를 많이 주고 이쁘게 꾸밀 때 이 돌멩이를 많이 쓰는데요. 요거는 이제 황우석이라고 하는 돌멩이고요. 수초왕을 할 때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절벽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항에 넣었을 경우에 약 알칼리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새우항에 넣게 되면은 소일이 약산성이기는 하지만 돌멩이가 약 알칼리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중성 정도로 pH가 맞아지기 때문에 비시림프 새우류를 쓰실 때는 요 돌멩이를 안 쓰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목화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목화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벽 효과 주시거나 뭐 그런 거 그렇게 이제 절벽 같이 꾸미거나 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요것도 약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새우어항에는 맞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알칼리성이라고 하면은 뭐 시클리드 종이라고 그랬죠. 시클리드 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쓰셔도 크게 뭐 괜찮아요. 요거는 목화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면은 요거는 해구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것도 알카리성이고요. 요것도 시클리드나 그런 쪽에다가 꾸밀 때 많이들 사용하세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탕어들이나 이런 애들이 여기로 숨어가지고 이제 살고 이러기 때문에 해구석을 탕어류를 키울 때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돌멩이는 이제 필라팍상이라고 하는 돌멩이인데 뭐 이제 좀 자연적인 효과를 많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요것도 일반적으로 레이아웃 할 때 많이 쓰는 돌멩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약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일반 새우 키울 때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돌멩이들이 이런 거 말고도 뭐 청룡석이라든지 윤난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매장에 없기 때문에 요 정도만 돌멩이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바닥재에 대한 내용과 생물에 따른 바닥재 선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그럼 안녕.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